뭐 이렇게 점잖게 양해를 구해놓고 야 이 개새끼들아부터 제가 있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입부분이 상당히 그 상큼하거든요. 상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항권인데요. 아. 예, 다음이요. 자, 우리 이장로님 한번 읽어줘요. 천부인권. 예. 천부인권,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다시요. 저게 이 저항권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셋째 줄에 보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하.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늘이 준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학자들은 이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그렇지. 권리다 이렇게 받아야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괴된 헌정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저항의 목사님. 혁명권하고 뭐 다르냐? 혁명권은요, 인위적으로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혁명권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게 딱 부러지네. 저게 이제 결국은 또 저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예? 네. 파괴된 헌정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게 저항의 목사님. 그렇구나. 그 목숨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왔다고 한 것은 모든 법질서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해도 뭐 저 이야기를 지금 뭡니까 대법원 그 처장도 했어요. 소용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혁명권하고 다른 것은 제가 이제 목사님 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혁명은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하나의 적극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를 들면 자유민주 질서 말고 또 새로운 걸 만든다. 5.16 군사혁명. 뭐 그런 거죠, 목사님.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최후의 헌법 구제 수단이 됩니다. 저항권은요. 그러면 양심이 먼저요, 법이 먼저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하는 거죠, 목사님. 충돌하는데 현행 법 질서가 있지만 이게 완전히 무법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 마음에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의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충돌이 되고 있죠, 목사님. 그럴 때는 저항은 양심을 적어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한 권리입니다, 목사님. 아니 법이 양심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예. 법이. 네. 자, 다음이요. 드디어 이제 독일 기본법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독일은 이렇게 보면 셋째 줄에 우리 이동호 장님 읽어줘.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도모하는 이에 대하여는 다른 대응 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저게 바로 이제 저항권의 목사님. 그럼 여기서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했으니까 요게 말이 바로 머리 안 들어오시잖아요. 앞에 다른 근데 말이 앞에 문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밑에 가로를 보면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이건 앞에 조문의 목사님.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요것이 독일의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독일에서 나온 거지. 독일에서 영향을 네, 많이 받았죠, 독일에서 많이 목사님. 받았죠. 그러면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는 것이 독일의 기본 질서란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도모하는 자가 그렇지. 있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부합돼 구속되는 것이고 지금 저 말이 딱 맞잖아요, 목사님. 지금의 이재명이 하는 입법은요 어떻습니까?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독일도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 이 히틀러가 딱 나왔을 때. 저거는 히틀러 이후에 만들어진 그 후에 겁니다. 만든 거예요, 저거는. 그 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네.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개무시당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독일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목사님. 히틀러 때문에 만들었구만.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다음이요.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성숙되고 있다. 뭔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할 때인가 아닌가를 따져봤을 때 첫째 줄에 공수처, 법원, 검찰이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다 무너졌어. 하여튼. 그다음에 군대도 무너졌어. 군대도. 헌법재판소 역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다가 뭐 카톡 계엄이다,
또는 5.18 제주 4.3 왜곡 금지법 있는데 요거 통틀어 가지고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박탈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게요. 막혀. 그러면 국민들은 말할 자유가 없단 말이죠, 이게요. 그렇지. 자, 다음이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의 벽이 훼손됐어요, 목사님. 근데 지금 어떠느냐? 전광훈 목사님이 지시한 것이냐 몰아가려 하잖아요. 그렇지. 목사님 지시한 바도 없으신데. 근데 여기서 그럼 쟤들이 뭘 떠들고 있냐면 내란 선동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집회하다가 중간에 우리는 다 응원하러 가자. 맞습니다. 네. 응원하러 가자 해서 갔잖아요. 네. 가서 사실은 뭐 나는 연설 이제 하고 그 다음 날 또 미국 가야 되니까. 네네. 그 바로 이제 왔단 말이야. 네. 바로 왔는데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혜식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우리는 종료했냐니까 8시에 했다는 거예요. 네. 8시에 네. 우리 광화문 세력들은 다 이제 집회 다 끝났고 해산한다. 8시에 끝났거든요. 예. 근데 신혜식 대표님 전화해서 다시 물어봤다고. 그래서 8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네. 끝났는데 실제로 여기 소요 사태는 언제 일어났느냐? 그 새벽 2시? 새벽 3시요. 셋이요. 새벽 3시에. 네, 3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구속을 하니까 거기서 막 분해가 청년들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맞습니다. 난리를 쳤잖아요. 네, 예. 근데 원래 그 청년들은요. 이 광화문 세력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하던 그 뭐 이영석 그다음에 또 그 청교도 신학을 나온 그 전도사 뭐 윤영보 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촬영하러 들어갔다고 네. 해서 지금 체포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걔들은 우리 교회 정식 전도사가 아니거든 사실은. 네, 아닙니다. 내가 예. 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내가 물어봤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우리 교회 정식 전사도 아니고 그 우리 청교도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가정교회를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정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언론은 막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도 안 해. 정광훈이가 선동을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갔다. 그렇게 뭐 대통령도 어거지를 근데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윤석열 체포되고 구금됐으면 다음 타겟은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밖에 없죠. 이제. 광화문에서 예컨대 사람들이 네.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저항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예컨대 그 50% 넘을 정도로 되게 만든 그 사령관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침 이제 목사님을 내란 선동이라 그러는데 과연 내란 선동이란 죄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소요죄 제가 볼 때는 소요죄로 목사님 몰아갈 확률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예컨대 그날도 제 기억으로 서부지법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늘 법을 준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날도 하셨잖아요. 법을 지키고 네. 그다음에 꼭 집회 허가를 내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얘기하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알지요. 내가 그 6년 동안 7년 동안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요 절대로 이 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네, 예. 우리는 6년 동안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단 한 했잖아요. 건도 없었지 목사님. 네. 하나도 없이 했는데 무슨 우리가 그걸 선동을 할 그날 이제 필요도 들어간 친구들한테 저는 다 영장이 다 발부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참고로요. 얼마 전에 그 한남동 공간 앞에서 민주노총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 팼지요. 맞아요. 그 팬 그놈은 피가 나고 막 그 팬 그놈이요. 네.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참. 누가 기각했느냐? 신한미. 그래 뭔가면 이순영이가 체포영장 또 발부했죠. 서부지법 서부지법이죠. 네. 한남동이니까 이순영이가 영장 발부했죠. 네. 그 다음에 군사법원 시설 뭐 안 된다고 해서 그 뺐죠. 네. 그거 발부한 영장 발부 판사가 신한미라고. 신한미 판사인데. 당직 판사였죠. 네. 근데 이번에 한남동 공관에서 민노총. 경찰 폭행한 민노총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그게 신한미입니다. 신한미.
세상에. 이 세상에 이렇게 썩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패 가지고 뭐 아예 그냥 상처가 났잖아요, 크게. 그럼요. 경찰을 폭행한 그 친구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신한미예요. 신한미. 우리가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될 사건이란 말이죠. 아니 서부지법 판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는가 봐. 하여튼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